안녕하세요. 돈다방입니다. 돈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시에서 2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이 해당 구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규제가 즉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유 3가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전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쓰고 주택, 아파트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긴 합니다. 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정말 신도시나 이런 택지지구,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네, 이전 정부에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해서 악명이 높습니다. 구역 내 토지나 주택, 거래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줄이는 효과, 이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의무가 굉장히 많죠.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1주택자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잔금과 입주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갭 투자가 안 되죠. 네,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좀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유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목적. 세 번째는 경제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가 밝힌 공식적인 목적입니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유는 첫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입니다. 두 번째, 재산권 침해입니다. 팔고 싶어도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재산권 침해 여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용역 결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진짜 규제가 효과가 있나 한번 용역을 해봤는데 초기에는 조금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규제 효과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초기부터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굳이 이번이 아니어도 이건 항상 문제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 목적이 아니고 이 이면의 목적을 봐야 된다. 왜 하필 지금이냐? 라는 걸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목적, 정치적 목적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와 부동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든 우파가 정권을 잡든 부동산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정치인들 본인들의 이권이 달려있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워낙 많죠. 아파트, 유주택자가 수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 표를 얻기에도 좋고 그리고 지지를 얻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수단이 됩니다. 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은 안 내렸지만 조기 대선 이슈가 있죠. 현 서울시장 역시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 토어제 완화를 통해서 이슈를 좀 먼저 선점을 하고 그 이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위 지역의 투자를 희망하는 그런 지방의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조금 인기를 좀 얻을 각을 좀 본 것 같아요. 결국엔 지지층 결집이겠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하는 국민들, 물려있는 국민들이겠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국민들, 그러한 국민들의 갈망, 열망을 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지지층 결집 확보 차원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14개는 풀리지 않았는데 이걸 풀지 않을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와 연관이 깊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까지 한 번에 풀었다. 근데 갑자기 시장이 부동산이 그냥 상승이 아니고 완전 폭등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득보단 실이 더 크겠죠. 이런 것까지 아마 좀 염두를 하고 정책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피셜이에요.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장이 온기를 얻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인 이유가 지금 KB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지금 거의 0에 붙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하느냐 이 상황인데요. 여기서 만약 지금 내수 경기 폭망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부동산까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자산의 7,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얻는 세수 무시할 수 없죠. 가뜩이나 지금 2년 연속 세수에 빵꾸가 났는데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된다면 이 줄어드는 세수 문제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정부는 이걸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둔촌 주공 때도 봤죠. 둔줄 때도 정부는 절대 이 부동산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완만한 변화를 원할 뿐이지 절대로 급격한 폭락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이번 토어제 해제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공급 확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급 확대. 왜냐하면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마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재건축 공급을 확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이 규제가 해제가 되면 거래가 자유로워지죠. 거래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기존에 투자하셨던 조합 설립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엑시트 하시는 거죠. 돈 벌고 팔고 이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추가 상승 여력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거고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업성이 늘어난다는 건 곧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 자, 그럼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로 인한 수혜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수혜지역은 해당 지역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이겠죠. 이런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크게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러한 아파트들이 시세가 눌려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았습니다. 2020년 6월 이때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죠. 이제 지정이 되면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다음에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자, 두 단지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반포가 좀 높긴 했습니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부터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래의 횟수도 거래수 자체도 대치동은 크게 줄고 반포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청담 자이도 비슷했지만 거래가 거의 실종되면서 가격이 반포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인만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 가격 격차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사라졌으니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건 좀 당연한 얘기고요.
관건은 이제 어느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느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보다 상급지, 반포와 압구정 가격 오를 가능성 높죠. 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처분하고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압구정은 토호제인데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더 가파라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보다 낮은 티어, 마포나 성동, 송파, 흑석, 고덕 등등등. 네, 이런 지역도 아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기 부동산은 상급지가 가면 하급지도 따라 오르죠. 네, 이 지역이 가면 이 지역들도 아마 영향을 받아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미 네,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국평 30억 머지않았다. 다음 주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이다 전망하고 계시고요. 2월 12일 네, 호갱노노 검색 순인데 네, 잠실과 그 인근 단지들이죠.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포레온, 고덕, 그라시움 전부 다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부동산 카페 같은 데도 보면 갭투 바람 불게 생겼다. 전화통 터지겠다. 네, 당연하죠. 규제가 풀렸으니 그만큼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할 겁니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이제 토어제 해제를 계기로 아마 상승 열차가 이제 곧 출발할 것 같다. 이미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올해 좀 상승을 예상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번 규제 해제로 좀 상승 시작이 좀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와 부동산은 한 몸이다. 네, 이벤트가 있죠. 네, 정치 이벤트 대선이 예상이 돼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역시나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다. 이런 정치적 변수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부동산 하락을 원치 않는다. 이번에도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로 음전을 하려고 할락말락한 때에 반등을 시킬 수 있게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줬단 말이죠.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부는 절대로 부동산 하락을 원치 않는다. 완만한 상승을 가장 베스트로 기대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